군산 GM 공장 폐쇄 결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힘겨운 싸움 끝에 정규직으로 인정받았지만 정규직 사원으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 지역 자동차 산업 붕괴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만난 개가 자료에 담긴 채 도로에 다시 버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사실상 폐쇄가 확정된 GM 군산 공장엔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들 역시 GM의 정규직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던 날, GM은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하원우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GM 군산 공장은 지난 2015년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50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자동차 도장공으로 일했던 김교명 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규직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힘든 일을 도맡았지만 GM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며 헌신짝처럼 내쳤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일용품 취급하면서 한순간에 공장 밖으로 내쫓겼을 때는 정말 그 참담함과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공장 밖에 천막을 치고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3일 이들이 한국 GM의 근로자가 맞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있던 날 GM 본사는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3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정작 돌아갈 곳이 사라진 겁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정규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솔직히 지금 힘든 실정이고요. 오랜 실업으로 가정까지 해체될 위기에 놓인 이들은 다시 기약 없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GM 군산 공장에 남아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180여 명. 이들이 GM과 정부에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 함께 살자는 겁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의 자동차 산업은 그동안 한국 GM 군산 공장을 정점으로 협력업체와 지역대학이 뒷받침해왔습니다. 군산 공장의 폐쇄로 지역 자동차 산업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 협력업체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군산 공장의 가동 중단에 문을 닫는 협력업체들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뒤쪽에 가면은 프레스라고 해서 철을 이렇게 꼬부리고 하는 데가 있는데 GM 100%거든요.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거의 문 닫았다고 하고. 전북 지역 협력업체는 군산 84개 등 모두 137개입니다. GM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 이들 업체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GM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해온 지역 대학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시철을 맞아 추가 모집에 들어간 지역 대학교의 자동차 관련 학과는 학생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현장 실습 등 수업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당장 이제 GM과 저희들이 매년 3학년생들이 35명씩 계속 현장 실습을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도 당장 애로사항이 걸렸고. GM 협력업체 기술 등을 지원해온 자동차 융합기술원 역시 자동차 뿌리 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수십 년 키워온 지역 자동차 산업에 대해 지원 정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붕괴는 시간 문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청업체들이 먼저 붕괴될 거고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여기서 양성된 인력들의 취업의 길도 막히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하청업체 구조가 그대로 가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85개에 이르던 협력업체는 22개로 줄면서 조선산업의 토대가 무너졌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고용 안정과 실직자 재취업, 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GM 군산 공장과 협력업체 직원은 12,000여 명.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방침은 대량 실업 사태를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에는 해고 대신 휴업 등으로 고용이 유지되도록 휴업수당 등을 더 주고 4대 보험료와 세금 납부 기한 등을 연장해 줍니다. 창업 자금 등도 우선 지원됩니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2달간 더 주고 재취업 교육 등에 대한 정부 예산이 더 배정됩니다. 전라북도는 신청을 서둘러 지정 결정을 앞당기고 다양한 지원책을 미리 발굴해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가 실업자에 대한 교육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각 시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추진되는데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 지원, 지역에는 신산업 기반 확충 지원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평택과 통영은 체감 고용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지역에는 각각 1,100억 원과 169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위기 지역 지정은 정부가 군산 공장의 정상화보다는 폐쇄를 전제로 한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향운동본부는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군산공장 사태를 국정과제 1순위에 놓고 공장 폐쇄와 협력업체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일관된 논의 창구를 운영하고 대체 산업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현재 각 당이 개별적으로 대책반이나 TF팀을 운영하고 있어 자칫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통일된 논의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GM이 군산공장의 재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만큼 재가동을 위한 설득 작업과는 별도로 정부와 함께 향후 지역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의 한 국도변에서 자루에 담겨 버려진 반려견이 닷새 만에 발견됐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를 분양받은 주인이 버린 것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변에 버려진 자루 속에서 무언가 힘겹게 몸부림칩니다. 겹겹이 묶인 매듭을 풀려고 하자 애처롭게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렵게 푼 자루에서 나온 건 2년생 푸들. 마을 주민이 발견해 유기동물 보호단체에 신고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냥 차라리 풀어줬으면 살기라도 할 텐데 그 안에 있으니까 만약에 발견을 못하거나 그냥 무심히 지나가면 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푸들의 몸 안에서는 반려견의 이력을 알 수 있는 칩이 나왔습니다. 확인 결과 석 달 전 거리에서 발견돼 유기견 보호소에 있다가 지난달 15일 한 가정에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푸들 주인은 설 연휴 전날에 유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살아서 막 또 이리저리 하고 다니는 게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분양된 지 한 달 만에 버려지면서 닷새나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마답자루에 2번으로 고무줄과 비누를 꽁꽁 싸면서 버렸다는 거는 그냥 죽으라고 버린 거죠.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유기동물 보호단체인 동행세상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첫 번째 이전 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해마다 전국 시도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입교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공무원들이 혁신과 분권을 선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과 나눠 지역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형 개헌을 함께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입교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혁신과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이번 교육생들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 핵심 간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의 질, 복지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앞으로 더 튼튼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그런 버팀돌이 되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정부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지방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에 핵심 국정 과제를 반영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교식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 간부급 공무원 380여 명은 앞으로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학교 폭력에 의한 학생 자살 사건 등이 이어지자 전북교육청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장과 담임교사의 1차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살 위험 학생을 지원하는 자문의사단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끔찍한 비극의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학교 폭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중생은 자살 전 2차례나 자해 수동을 벌이며 사실상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않기 때문에 그 상담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그 학교 폭력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폭력 예방과 위기 학생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학생 생활지도에 1차적 책임이 있는 담임 교사와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모든 걸 학교 내 인성인권부장이 책임졌습니다. 또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을 돕기 위한 자문의사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저희가 적극 투입할 수 있는 그 도교육청 이쪽 자문의사단을 아예 구성을 하거든요. 전북교육청은 처벌 위주의 학교 폭력 대책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관계 회복과 자치 중심의 학교 문화를 혁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580여 건의 학교 폭력이 발생했으며 자살 시도와 성폭력 피해, 학업 중단 등의 사유로 5천여 명이 위기 학생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떨어져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북, 익산 등 10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했습니다. 내일도 다소 쌀쌀한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6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5도에서 8도로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되찾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